안녕하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돌아왔습니다. 기말고사 대비 문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기 평균 속력 구하는 1번부터 해볼게요. 평균 속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전체 시간과 전체 거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전체 거리는 두 개 더하면 되죠? 60km. 네, 근데 시간을 모르니까요. 여기의 시간은 거속시로 구하면 되겠죠? 속시 속력분의 거리 해주면 되니까 속력분의 거리에서 여기 3시간, 여기는 2시간 해서 전체 시간은 5시간. 그러면 5분의 60이니까 답은 요거죠. 네. 자, 2번. 자, 연속사진 옳은 것은 구하래요. 옳은 것은 지금 거리가 제각각이죠. 거리가 제각각이라 속력이 조금씩 다 다른데요. 제일 빠른 구간을 생각해보면 제일 거리가 넓어야지 제일 빠르죠. 그래서 4번이고요. 속력이 일정하지 않고 막 왔다 갔다 하네요. 거리가 제각각이니까. 자, 3번 갈게요. 자, 이거는 거리가 동일하죠. 그러니까 3번은 속력이 일정한 운동. 너무 쉽죠, 이런 문제는. 자, 그 다음 얘도 4번도 거리가 동일해요. 그래서 그냥 뭐 여러분 원하는 초까지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쉽게 볼게요. 그래서 0.1초분에 20cm 같죠? 그러면 요거 미터/세크로 고쳐줘야 되니까 0.2m로 고쳐주고 0.1초니까요. 요거는 2가 되는 거죠. 자, 5번. 운동하는 물체에 일정한 간격으로 타점 찍혔죠? 등속 운동. 네, 이런 문제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요거 문제 좀 수정한다고 했어요. 요게 사실은 하나, 둘, 셋, 넷, 5타점 사이니까 50분의 1초 한 타점 사이라서 5타점 간격으로 잘라붙인 거라 문항 좀 수정해 주고요. 가로축은 우리 이거 잘라서 붙일 때 네, 갑자기 종이 울려서 깜놀했어요. 자, 5타점 이렇게 잘라서 붙일 때 시간 앞쪽이랑 뒤쪽 차례대로 붙였으니까 가로축은 시간이고요. Y축은요, 우리 고민이 될 테지만 우리 시간당 몇 개씩, 5개씩, 시간당 5개씩, 이런 시간당 5개씩 이렇게 잘랐잖아요. 그럼 이미 시간당 이동한 거리를 잘라준 거니까 속력의 의미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X축은 시간, Y축은 속력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요거 거리로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거리가 되려면 요만큼, 그 다음은 요만큼, 그 다음은 여기를 이렇게 읽어줘야 거리지. 이렇게 중간중간 자르면 거리가 아니죠. 그래서 4번이고요. 자, 7번 고민하는 친구들 좀 많더라고요. 7번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단속 카메라가 가끔 문제를 많이 내더라고요. 네, 일단 제한 속력 나와 있고 1번부터 봅시다. 자동차는 5분 동안 등속 운동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죠. 우리가 아는 건 여기 지날 때 속력, 여기 지날 때 B지점 지날 때 속력, 그리고 제한 속력, 그 다음 전체 시간차, 요것만 알아요. 그래서 중간에 어떻게 빠르게 했다, 느리게 했다 했는지 몰라. 느리게 달린 순간 있나 몰라. 빠르게 달린 순간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거는 다 모른다 치면 되고요. 자동차가 가속 단속에 걸리는지는 전체 시간을 알아보면 되거든요. 근데 전체 거리가 10km, 그러니까 전체 시간을 알아보면 전체 속력을 알아보면 되는데 전체 거리가 10km고요. 5분 걸렸대요. 그러면 요거 그 속력 구할 수 있죠. 5분은 이렇게 작은 건 큰 단위로 갈 때는 시간으로 가야 되니까요. 60분의 5로 하면 시간으로 변신시킬 수 있죠. 그 다음 10km. 그럼 일단 평균 속력은 5분의 600이니까 120이네요. 120km/h니까 평균 속력이 110보다 높게 달린 거니까 과속 걸렸네. 딱지 받아야 되네요. 그러면 걸리니까 이것도 틀리고 결국 평균 속력 구할 수 있다. 맞는 거죠. 답은 5번이었습니다. 답은 네, 그 다음 8번 갈게요. 8번 옳은 것 구하라고 했는데요. 옳은 것은 기억, 위치가 변하는 거, 속력의 정의. 이거 당연히 같은 빠르기 아니죠. 이거는 우리 계산해 봤잖아요. 거리가 길수록 속력이
빠른 거죠. 그래서 기억 니은. 9번이요. 요거는 그것만 주의해주면 돼요. 우리가 터널이 있는데 길이가 기차가 100m래요. 그러면 얘가 여기까지 갔어. 여기까지 갔어. 그래서 이렇게 되는 데까지 측정하면 안 되죠. 못 빠져나가잖아요. 완전히 통과하려면 얘가 요만큼 이 터널에 나가서 요만큼 더 필요하죠. 그러니까 거리가 사실은 500m가 아니라 이 몸체가 다 빠져나가는 100m가 더 필요해요. 얘 길이만큼이. 그래서 거리를 600m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거속시니까 거리 600, 속력은 20. 그러면 답은 30초가 되는 겁니다. 자, 10번. 아무런 힘도 작용하지 않을 때 유지할 수 있는 상태. 일단 멈춰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속력이랑 방향이 변하지 않죠. 그래서 기억, 리을. 자, 넘어갈게요. 네, 선수가 동일하게 거리가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등속 운동이고요. 거속시 마찬가지로 해보면요. 네, 거리 구하는 거니까 속력 곱하기 시간 해줘서 2.4. 이런 건 너무 쉽죠. 얘도 평균 속력 해보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편한 대로 해볼게요. 자, 시간 5초 동안 평균 속력 물어봤는데 어차피 똑같이 가긴 해서 상관없긴 하지만 5초 물어봤으니까 5초에 50cm 같죠? 그러면 계산해주면 0.1 미터로 고치는 것만 주의해 주시고요. 13번 보겠습니다. 13번은 옳지 않은 것 구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맞는데 5번 함께 볼까요? 5초일 때 지금 이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얘랑 얘의 속력은 일단 필요할 것 같아요. 한번 구해볼게요. 얘는 4분의 20, 얘는 4분의 10, 얘는 2.5, 얘는 5죠? 미터/세크예요. 요 맞는 거고, A가 더 빠른 거 맞는 거고, 속력이 일정하게 하는 거 맞는 거고. 그리고 5초가 됐다? 그러면 그냥 그려봐도 되지만 속력 거속시니까 속력 곱하기 시간 하면 얘는 25, 물체 A는 물체 B는 5 곱해주면 2.5. 네, 아니죠? 그래서 5번입니다. 5 곱하기 2.5가 2.5가 아니죠. 선생님 곱셈이 12.5네요. 죄송해요. 12.5예요. 네, 그러면 10cm, 어쨌든 10m가 아니죠. 다음 네, 6번 보기가 숨어 있었네요. 6번 보기는 여러분 할 수 있죠? 네, 6번 보기 8초 또 계산해주면 돼요. B의 이동거리는 20 맞게 나오네요. 자, 14번 갈게요. 14번은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네, 나머지 해보면 되고 평균 속력 같은 거 구하려면요. 시간분의 전체 이동거리 300 이렇게 구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해서 속력 구하라고 했어요. 다. 그러면 다의 속력은 자, 30초 동안 60m 간 거죠. 그러면 2m/s네요. 네, 잘못됐으니까 5번이고요. 15번에 옳은 건 모두 고르래요. 그러면 이것도 계산해 줄게요. 2초까지 평균 속력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2초까지 우리 시간분의 거리 해줄 건데요. 거리는 요 넓이가 거리라고 했죠? 그러면 6이잖아요. 2, 6, 12의 절반이니까 6. 그러면 평균 속력은 3 맞네요. 네. 그리고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는 거 맞죠? 이렇게 직선 그래프니까요. 1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마찬가지로 2번은 여기만 구해주면 되니까 삼각형 1.5m가 되는 거죠. 넘어가 볼게요. 너무 힘들죠? 선생님 지금 디지털 미디어실에서 혼자 녹화 중이에요. 네, 매우 심심하고 춥고 힘듭니다.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유낙하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옳은 거 구하랬어요. 자유낙하라고 하면 매초 9.8씩이 아니라 속력이 초당 9.8씩 빨라지니까요. 거리가 확확 늘어난댔어요. 일정하게가 아니라. 이 시간 거리 그래프 기억하죠? 외울 필요는 없지만 알아놓으랬잖아요. 일정하게 아니고요. 그리고 2번. 일정한 힘이 작용해서 자유낙하하는 거 맞죠? 우리 중력 작용해서 자유낙하하는 거 맞고요. 이건 속력이 일정한 운동의 예니까 답은 2번입니다. 자, 17번. 평균 속력 2초 간격으로 측정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10초 동안 평균 속력은요. 만약에 이렇게 속력이 확실히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한다고 하면 처음과 끝에 중간값을 해도 되긴 돼요.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하려면 총 시간분의 전체 이동 거리를 해주는 게 더 좋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하면 가운데 중간값이 너무 확실하죠. 그리고 이동 거리 10m/s로 10초 동안 간 거니까요. 속력 곱하기 10초 동안 간 거니까 100 이렇게 거속시에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네, 떨어지는 그런 운동이 나와 있네요. 자, 운동 방향으로 중력 힘 작용했고요. 일정하게 빨라지는 거 9.8씩. 이동거리 일정하다는 거 아니래죠. 일정하게 빨라져서 확확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요거. 네, 선생님 목소리가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듣기 싫어도 네, 좀 이해해 주세요. 네, 19번. 자, 옳은 것 고르랬어요. 낙하하기 3초 후. 그럼 여기에 거리는 거리는 4초까지 하라고 했네요. 4초는 여기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4 곱하기 39.2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니까 나누기 2 해주면 맞아요. 힘의 크기는 일정하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거죠. 중력이니까. 그리고 낙하하기 3초의 물체 속력 이거 읽어주면 되죠? 맞네요. 그러면 5번입니다. 자, 얼른 확확 갑시다. 5초 동안 이동한 거리 봅시다. 5초 동안 이동한 거리 여기 넓이 25 이거 아까 했으니까 자, 21번 옳지 않은 거 나머지는 아까 했던 거 위주로 연습을 해보면 되겠고요. 2에서 8초 동안은 속력이 일정한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나머지는 아까 연습했던 걸로 해보세요. 자, 22번 너무 쉬운 문제예요. 동시에 떨어집니다. 자, 23번. 자, 나에서도 중력이 작용하죠. 우리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진공일 때나 공기 중에서나 다 중력은 작용합니다. 중력이 힘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조심해 주시고요. 24번으로 갈게요. 여기는 쉬우니까 좀 빨리빨리 할게요. 자, 옳은 거 고르는 거예요. 중력 작용한댔어요. 속력은 점점 빨라지는 운동이랬고요. 구슬과 깃털은 동시에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달의 중력, 우리 추억 속에 달의 중력 6분의 1 나와 있네요. 자, 달의 중력 상수 값도 상수라고 하지만 우리 1초당 지구의 9.8의 6분의 1씩 빨라진다고 생각하래요. 그래서 옳은 것은 4번 한번 보면 자유낙하 시키면 우리가 떨어지는 속력이 증가하는 그 비율이 훨씬 적은 거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떨어질 것이다. 이건 상식적으로도 가능해요. 땡기는 힘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6분의 1로. 그러면 당연히 더 천천히 떨어지겠죠. 느리게. 다음 26번 옳은 것 고르라고 했어요. 질량에 상관없이 실험 결과는 똑같다. 단 공기 저항 무시했을 때. 자, 27번 외부의 일을 해주면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감소한다 그랬죠. 일을 해주면 에너지는 감소한다. 그 다음 과학에서의 일을 한 경우 이거 들고 일로 걸어가면 수직이라서 안 했다 그랬어요. 이동거리 없으니까 안 했고요. 지구 주위 이렇게 똑같은 속력으로 돌고 있는 건 새로 작용하는 힘은 없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서 당기는 힘이라고 하는 그 중력이
어쨌든 딱 90도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얘는 그냥 일을 한 경우가 아닙니다. 그리고 얘는 거리가 없죠? 네, 들어 올리는 건 일을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29번. 자, 선생님도 넘길게요. 눈금이 의미하는 것. 끌어당기니까 힘이죠. 결국 당기는 힘. 네, 책에 작용한 힘이고요. 30번 넘어가 볼게요. 자, 얘도 끌려간 힘이 끌어온 힘이 30N이요. 그럼 30N의 이동거리가 0.1이죠. 그러면 2번이게 되죠. 자, 31번. 여기도 10N의 힘으로 당겨줬고 얼마 갔냐면 0.5m 갔죠. 그래서 요거예요. 비슷한 문제 2개 나왔고요. 얘는 든 건 이쪽, 이동하는 이쪽이니까 수직이라서 0. 그 다음 33번은 자, 물체가 외부에 50줄의 일을 하였는데 선생님이 지금 밑에 게 잘 안 보였어요. 100줄의 에너지를 가진 물체가 외부에 해주면 빼고 그 다음 누군가 다시 100을 해줬대요. 그러면 얼마겠어요? 150 남았죠? 자, 다음 34번 보면요. 옳은 것 고르래요. 니은과 디귿 한번 볼까요? 에너지의 양만큼 일을 해줄 수 있고 한 만큼 증가한다. 그래서 3번이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주를 사용하고요. 서로 전환한다고 했습니다. 자, 35번 갈게요. 자, 말뚝을 받는데 필요한 힘의 크기 얘기했습니다. 힘의 크기는 일단 위에서 이제 떨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9.8 곱하기 2 곱하기 높이 1. 요 가해주는 일의 양이 결국은 밀어주는 힘. 그리고 이동거리가 실제로 0.1m 간 거래요. 그래서 요게 같아야 되잖아요. 이 일을 해준 만큼 얘한테 에너지로 작용해서 얘가 간 거니까 그러면 요 힘의 크기는 요거 x 구하면 되겠죠? x는 196. 네, 그 다음 36번 가볼게요. 자, 지금 무게가 10N인 물체를 5m 끌어당긴 후 수직으로 2m 들어 올렸대요. 한 일의 총합이 50줄이면 얼마인지 구하랬어요. 그러면 들어 올린 거는 들어 올리는데 10N의 힘으로 2m 갔으니까 20줄을 썼어요. 그러면 땡기는데 30줄이 남은 거죠. 땡기는데 30줄이 남았는데 힘 곱하기 이동 거리인데 실제 5m를 갔대요. 그럼 이게 30줄인 거예요. 그러면 땡기는데 쓴 게 얼마겠어요? 네. 6 곱하기 5 해줘야 30 나오죠? 그래서 6N 되겠습니다. 답은 6N. 37번. 20N의 물체를 1m 높이의 책상 위에서 H만큼 올렸을 때 20줄이래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올릴 때 필요한 힘. 자, 21m니까 요게 네, 여기가 xm인데요. 20줄이 필요했대요. 그러면 여기 x가 1m겠죠? 1m. 20N 곱하기 1m여야지 20줄이니까요. 그리고 물체를 들어 올릴 때 필요한 힘의 크기. 여기 들어올 때 필요한 힘의 크기는 20N이겠죠? 무게 20N의 물체를 올리니까. 그래서 20N 1m. 네, 3번이죠. 네, 요 밑에 거는 그냥 약간 페이크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건 상관 안 해도 돼요. 여기만, 요 부분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번으로 넘어갈게요. 38번. 자, 바닥에 있는 무게 5N을 1m 수직으로 들어 올린 후 수평 방향으로 5m만큼 이동시켜 올려놓았다. 요렇게 이동할 때는 한 일의 양은 없는 거죠. 그래서 나 틀렸죠? 나에서 한 일의 양은 드는 건 이쪽인데 1로 갔으니까 0. 그리고 나의 마찰력 같은 거 지금 없는 거죠. 공기에서 갔는데 그리고 그러니까 일을 한 게 아니죠. 일을 한 게 아니죠.
공기 얘기는 써있지 않지만 일을 한 거는 아니니까 일을 한 게 틀렸다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가는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한 거 맞죠? 들어 올렸으니까. 그리고 가에서 한 일은 5N 곱하기 1m니까 5줄 일을 했고요. 가에서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5N에 1m 했으니까 5줄의 일을 한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 5N 힘의 크기 작용을 한 거고요. 자, 그래서 39번으로 갈게요. 자, 38번은 1번이었고요. 39번은 중력에 대하여 한 일은 결국 무게에 대해서 중력에 대하여 한 일이니까 무게에 대해서 올라간 것만 생각해 주면 돼요. 20N짜리를 5m 들어 올린 거죠. 그러면 쉽게 100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요거는 어차피 다 9.8을 비교만 하면 되니까 안 곱하기 생략해도 되죠. 어차피 9.8 다 똑같이 들어가니까. 그럼 얘네 둘 곱한 거 5, 얘네 둘은 3, 2, 6, 얘네 둘 곱한 거 3. 제일 큰 게 B, 그 다음 A, 그 다음 C죠. B, A, C는 3번입니다. 그 다음 41번은 자, 옳지 않은 거. 나머지 다 맞고요. 5번 한번 볼게요. 자, 기준면에서 1m 높이. 9.8, 질량이 1, 그 다음 높이 1, 그러면 위치 에너지는 9.8줄이죠. 자, 42번 볼게요. 무게 30N 5m에서 떨어뜨렸대요. 그러면 이미 뉴튼 나온 건 9.8 안 곱해도 돼요. 그러면 150줄. 자, 43번 봅시다. 자, 요거는 속력 측정기 설치해서 자유낙하 시키는 거예요. 그럼 9.8 g은 0.1kg, 그 다음 0.49 낙하시켜서 A점 물어봤으니까 요거 계산해주면 0.48. 자, 44번 볼게요. 옳은 건 물어봤습니다. 옳은 건 3번이죠. 아래쪽으로 힘이 작용해서 점점 빨라진다. 그리고 대포는 어쨌든 밀어줘야 되죠. 운동에너지에 더 가깝죠. 쏴줘야 되니까. 그리고 46번 볼게요. 제곱에 비례하니까 요런 그래프가 돼야죠. 3번이고요. 48번. 자, 요거는 밀었대요. 20kg의 소리를 10N으로 4m 밀었다. 여기서 사실 질량은 필요 없고요. 가로로 민 경우에는 실제로 몇 뉴턴으로 밀었나가 중요해요. 10N의 힘으로 4m 간 거예요. 그럼 40줄에 2를 했으니까 이게 에너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 에너지를 40줄이라고 보고 운동 에너지 공식을 넣어주면 되죠. 그러면 빈칸이 2가 나옵니다. 그럼 48번. 자, 어떤 자동차가 이 정도의 속력으로 달리다가 10m 미끄러진 후 정지했다. 100으로 2배로 뛴대요. 2배의 속력으로 달리면 얼만큼 미끄러지냐. 근데 요 제동거리라고 하면 이거 제동거리 문제거든요. 멈추는 걸 생각하면요, 이 제동거리는 속력에 비례해요. 속력에 비례하니까 지금 속력이 2배가 빨라진 거잖아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제곱으로 가니까 4배. 그래서 4배로 생각해주면 되니까 40이죠. 원래 10m였는데 4배.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제동거리는 속력 제곱에 비례해요. 네, 결국 운동 에너지랑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조금 수정할게요. 운동 에너지에 맞춰서 제동거리가 나타나는 거라서 운동 에너지는 속력 제곱에 비례하니까 2배 커지는 게 아니라 제곱으로 해줘서 10이 아니라 2의 제곱인 4로 곱해줘서 10의 4제곱, 10 곱하기 4에서 40m가 되는 겁니다. 네, 됐죠? 자, 49번. 네, 아까 디딜방아 잠깐 나왔었는데 얘는 위치 에너지 위에서 눌러주는 거니까. 자, 그러면 1탄 마무리 할게요.